60세 이상 고령자와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7월 말 이후엔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60에서 6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사전 예약률이 80%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예약률이 좀 높다고 봐도 되겠죠? 처음엔 좀 걱정을 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거의 80% 육박하는 사전 예약률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백신을 맞는 분의 비율이 99.8%입니다. 예약하면 거의 다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달부터는 자녀 백신 접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 오늘 시작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0살부터 64살 395만 명인데 그 중에 이제 한 80%니까 300만 명 조금 넘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시작되는 게 30살 아래에 있는 군장병들. 네. 이 군장병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15일부터는 사회 필수 인력이라서 경찰, 소방 중에 이제 30살 아래 그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성 질환자라든가 이런 그 유치원 돌봄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백신이 종류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바뀐 것으로 돼서 이달 안에 한 700만 명 정도가 더 맞으면 800만 명 정도가 맞으면 1,400만 명이 달성이 됩니다. 이렇게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또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 이 해열제라는 게 증상이 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좀 참아보고 네. 힘들 때 먹어라 그러는데 지금 시중에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주사 맞기 전에 먹고 가라고 이제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열도 안 나고 통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열제 중에서도 이제 그 타이레놀에 들어있는 그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 한 70종류가 있고요. 지금 한 2억 종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한 800만 명이 만다고 치면 네. 한 사람이 열알을 먹어도 8천만 알밖에 소비가 안 되니까 재고는 있어요. 근데 다음 달부터가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더 증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그 의학적인 부분은 우리 백 교수님이 얼마 전에 또 백신도 맞으셔서 예.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맞고 열이 혹시 나셨나요? 예, 저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오히려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접종받은 데를 눌러도 아프지도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통증이 있으신 분도 계신데 그렇죠. 일단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꼭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성이 미리 먹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권고 드리기로는 아파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견딜 수 있는 정도면은 안 먹는데 사실 먹을 때는 또 꼭 용량에 맞게 먹어야 되겠죠. 네. 일단 아세트 아미노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하루 최대 복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4g이 최대 복용량인데요. 일반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500m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알씩 8시간 간격으로 하면 4번 먹게 되면은 4g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mg, 500mg짜리 약을 먹는 것은 결국은 4g. 또 서방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ER이라고 해서 익스텐디드 릴리즈라고 그래갖고 서서히 방출되는 형인데 이게 650mg이 들어있는데 한 갑에 6알이 들어있습니다. 예. 2알씩 먹는데 8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나누면 3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먹을 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서방형이라는 의미는 반은 바로 녹고 반은 천천히 8시간 동안 녹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8시간 약효가 지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0mg짜리 약은 2알씩 먹는데 하루에 3번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가 될 수 있으면은 즉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시고 타이레놀을 과량 드시게 되면은 간 독성으로 간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복용량은 꼭 정하시고서 드셔야 되는 것이 이 500mg짜리는
두 알로 네. 하루에 4번, 8시간씩. 네, 예. 6시간 4번. 근데 이건 바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서방용인 경우에는 천천히 8시간 만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량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갑에 6알만 넣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6알 이상을 하루에 먹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과량 복용하지는 않으시기를 권고드리겠고요. 만약에 과량을 복용하실 정도로 아프시다면 예. 그 해열제를 드셔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병원에 네.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이틀 동안 드시기는 하는데 4g 이상은 절대로 복용하지 않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같은 성분의 해열 진통제가 다른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 예, 이게 근데 굉장히 복잡한 것이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아세토아민펜만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약들 중에서는 이 이부프로펜 계열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약사님들한테 꼭 말씀드려서 네. 뭐 이부프로펜 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아세토아미노펜만 되어 있는 복제약들을 복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참아보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고 정 못 참겠으면 이제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30세 미만 대상의 그 화이자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화이자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는 심근병이 이제 발병이 된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뭐 연령이나 아니면 남녀 이런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연령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5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은 후에 275명이 심근염이 생겼는데요. 예. 네. 대부분 젊은 층에 있는 남성들이 많았고요. 최근에 16세에서부터 한 17세 정도 이 연령층에 있어서는 사실 6천 명 정도의 한 명 정도라고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오기는 하는데 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사망한 케이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경증이고 2, 3일 입원한 후에 대부분 다 완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초기 발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30대 미만을 접종을 시킨다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즉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14세에서부터 17세 사이에 7명 정도가 최근에 발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인과관계가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증으로 끝나는 경향은 있는데 젊은 남성층에서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확률은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여자라고 심근염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이 경우는 대부분 남성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백신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젊은 여성들에게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게 특정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이게 약효라든지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군요. 실제로 약효 예방 효과라고 하면은 원래 모든 그 예방 접종들이 여성들이 좀 더 면역력이 강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성들이 좀 더 떨어져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에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젊은 여성들보다 폐경기가 지나는 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상당히 몸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예방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봐서 예방 효과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예. 이런 각 연령별로 어떤 그 특정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사례들은 특히 심근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콕사키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자연 발생률하고 지금 백신을 맞았을 때의 발생률하고 약간 분명히 통계학적으로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인과관계고 또 어떻게 돼서 이것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이 과정들, 즉 병인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일단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좀 더 다발한다 하는 것 정도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이자를 얘기했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로 들어온 그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 같은 경우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얀센 백신을 여성이 맞으시는 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예비군이나 민방위대 뿐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극소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얀센도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혈소판 감소성 이 혈전증은 결국은 몇백만 명에 한 명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400만 명 이상에서 한 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 얀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에서 많고 젊은 층의 경우가 혈전 발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명 맞는다고 그래서 아마 한 명도 발생을 안 할 것으로 보여서 네네. 이 지금 얀센 접종을 받으시라고 하는 한 89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30대 40대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 이분들 안에서 아마는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실제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 기전들이 잘 알려져 있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조기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명률은 상당히 낮아져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부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작용보다도 오히려 백신을 맞아서 얻는 그 득이 더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전문가들은 이제 적극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인구의 55%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상당히 백신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난 5일은 4명 정도 발생.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 인구의 10% 정도가 감염이 될 정도로 초기에 굉장히 심각했던 나라고 네네. 올 1월만 해도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확진이 됐는데 지금 4명, 5명, 뭐 해봐야 2자릿수 정도로 떨어진 것이죠. 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한 20%쯤 때부터 그 규제를 차근차근 다 해제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하루에 이제 뭐 10명 정도가 발생했으니까 사실상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접종률이 50%를 훨씬 넘겼고 예. 실제로 감염된 사람도 많으니까 항체 형성된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자연적 집단 면역도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적용 시점은 15일입니다. 예. 그런데 예외를 둔 곳은 뭐냐? 학교죠.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학교는 마스크를 쓰되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 이것은 일상생활로 복귀해도 좋다. 이런 신호로 보이고요. 변이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이제 공항은 조금 규제를 하겠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좀 네네. 까다롭게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상이 이제 거의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제 고민은 그것이죠. 지금 몇 달 전부터 50에서 60% 접종률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은 뭐 종교적 문제가 상당히 강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꾸 그 혜택이라든가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스라엘도 여전히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게 중요한 상황일 텐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발 변이죠. 지금은 델타 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을 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파력이 기존의 그 바이러스보다 40% 정도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역학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40% 정도 더 높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인도 변이주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예방 접종을 받았을 때에 생기는 면역력이 과연 얼마나 이 바이러스에 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아요. 예. 근데 가능성으로 봐서는 영국이나 이런 남아공 변이주보다도 더 이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 그런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경우 21일부터는 전부 방역을 통제를 풀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남아공 변이주가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지금 전파 속도로 보면은 인도 변이주가 훨씬 더 우세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지금 남아공 변이주보다 오히려 인도 변이주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도 변이주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이 특성 분석이 필요한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종류들도 지금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인도 변이주만 해도. 또 이런 인도 변이주의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인도 변이주가 확진자 중에 있냐 없냐를 빨리 선별 검사를 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예방 접종 속도와 이 인도 변이주가 확산되는 것들의 이 경쟁에서 접종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행히 인도 변이주가 그렇게까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만 될 것이 이것이 전파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변이주들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층에서도 많이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파도 더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더구나 이 40, 50대 중증 환자들도 많이 나온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방접종을 빨리 간다 할지라도 이 인도 변이주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 485명인데 뭐 휴일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좀 400명대로 떨어진 부분은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최근에 발생은 뭐 그렇게 어떤 의미 부여가 좀 어렵습니다. 네. 워낙 오르락내리락하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고 월요일은 대개 이제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 수가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날이니까요. 예. 그런 것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지난 몇 주를 봐도 뭐 400명대, 500명대, 600명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평가는 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역 발생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578명입니다. 이게 2.5단계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뭐 이 정도 숫자였고요. 지금 지난 주는 후반에 확진 환자가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을 이제 전주를 놓고 보면 그 전주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정부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적 모임 인원도 많이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해제가 가능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새로운 개편안에 보면 2단계에 포함이 되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10만 명당 발생 숫자를 이제 꽤 복잡한 그 방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그 시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개편안의 1단계는 하루 지역 발생이 500명 아래일 때이고 2단계는 500명에서 1000명 예. 이렇게 되는 거죠.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아마 지금 우리 발생 추이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가 되면 이제 소모임, 그러니까 사적 모임이 8명까지 제한이 되고 1단계는 그 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당국에서 지금 전체적인 그 7월 이후의 대책의 초점은 1단계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임 제한도 하고 마스크도 풀고 막 가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뭐냐면 남은 한 20일 동안 이 현재의 그 지역 발생을 500명 아래로 낮추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네. 지금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환자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7월 개편안 적용 시점에서 과연 500명 밑으로 갈 것이냐 위에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관건으로 보이죠. 예.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 관리를 계속 잘 해야 될 텐데 그 사이에도 지금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이게 방역이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날이 더워지면서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가 전파력이 더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환자 수는 그리타지 줄고 있지 않지만 희망적인 데이터는 하나 있습니다. 이 예방 접종 이후에 과연 우리 치명률이 얼마나 변했느냐. 우리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1974명으로 1.36%의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월 한 달에 508명이 돌아가셔가서 3.0% 치명률입니다. 2월 달은 1.56%. 예. 근데 예방 접종을 2월 2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그 고령자들 또 입소자 종사자들을 했는데 3월 달에는 0.96%로 떨어지고 4월 달에는 0.51%입니다. 예. 근데 이번 달에 6월만 보면은 실제 6일 동안에 12명밖에 사망을 하지 않으셔서요. 0.31%입니다. 지금 우리가 15% 정도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치사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1,300만 명 25% 접종을 하고 난다면은 이것이 0.1%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은 즉 7월 정도의 예상이 그 정도 될 수 있다면은 독감과 비슷한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사실은 7월 달 정도 되면은 젊은 층 사이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인도변 이주가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위중증 환자들이 지금 150명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사망자는 하루 한두 명. 이것이 0명대로 떨어지고 한 달에 한 10명 정도의 사망자만 나온다면은 독감보다도 훨씬 더 약한 사망률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고서 7월 정도부터는 이 방역 수칙을 좀 완화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은 그것이 확실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실제 3분기가 되면은
예방 접종의 그 파이자 백신이라든지 모더나 백신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 예상대로 확실하게 그 2,300만 명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제 시간에 잘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뭐 예상으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만 잘 이루어진다면 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이 관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또 변수가 예. 이 변이주라는 것들이 우리 지금 영국 변이주가 완전히 우세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영국 변이주들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또 40, 50대에서도 위중증을 나타내는 이런 독성들이 있다는 것을 봐서 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인도 변이주에 의해서 환자 수가 1,000명까지 떨어졌던 것이 뭐 4, 5천 명까지 올라가는 수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예방 접종에는 50%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못하고 인도 변이주라든지 영국 변이주들이 갑자기 확산하게 되면은 젊은 층 안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여전히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밤 뭐 영업 제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코로나 통금이라고 하죠, 이른바. 이 코로나 통금 때문에 야외 공원에서 심야 음주를 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궁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단속은 이제 제한돼 있죠. 뭐냐면 이제 그 개인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단속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야외에서 저녁에 뭐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금지할 수 없지만 네. 사적 모임의 인원 규정을 어겼느냐 또는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단속의 초점이 되니까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그 영업을 제한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야에 유흥업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식당 영업도 이제 10시나 11시면 되게 이제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네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그 식사 문화가 그쯤 되면 이제 1차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음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주를 하면 음주의 행태 자체가 아무래도 방역 수칙을 덜 지키게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야외에서 뭐 술을 먹는 것을 반드시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이나 철저하게 좀 봉쇄 속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너무 계속 그런 것을 그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음주를 뭐 하는 것은 말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역 수칙, 기본적인 방역 수칙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 모임의 그 인원 숫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라든가 뭐 또는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너무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서로 접촉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칙을 지켜가면서 가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실내보다 사실 실외가 감염 가능성은 더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봉쇄 위주로만 가지 말고 어차피 다음 달쯤부터는 이제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적당히 본인들의 일상생활을 조금씩 영위하되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수칙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배지라든지 뭐 스티커를 주면서 이렇게 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그런 또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지와 스티커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예. 배지는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배지는 왜냐하면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네. 가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배지는 그냥 기념품입니다. 스티커는 이제 증명서로 쓰겠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그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 앱이라는 곳에서 이제 뜨게 하는 것이 네네. 있고 또 하나는 종이 출력을 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에 저렇게 스티커를 하나 붙여줍니다. 어떤 백신을 언제 맞았다 이렇게 맞게 되면 이것이 그 단속용으로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7월부터 마스크를 안 쓰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마스크 안 썼으니까 내놔봐라 이용이 아니고 혜택할 때 쓰는 겁니다. 네네. 무슨 공공시설 같은데 할인 혜택 같은 거 받을 때 그다음에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에 그 백신 맞은 분들이 제외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으로 혜택을 주는데 활용하는 방식으로 쓰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